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쇼 임병용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면은 날씨 많이 선선해졌어 이렇게들 말하대요. 지난 여름 너무 덥다 보니까 덥다 그러는데 이젠 많이 선선해졌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훨씬 시원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19호 태풍 쏠리게 한반도 관통이 예상되는 이번 한 주 서울 비롯한 중부지방의 날씨는 다시 34도에 이르는 늦더위가 수요일까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39도, 40도도 견디는데 이 정도면 괜찮죠? 이 태풍 쏠리게 영향으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주말부터는 훨씬 시원해질 것이란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제 얘기가 더 시원하죠? 뉴스 찾기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 고용 쇼크 4조 원대 재정 보강, 이런 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고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고용 부진이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화성 청와대 정책실장, 또 정태호 일자리 수석 등 당정청 고위 인사가 총 출동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고용 참사가 빚어진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은 재정 확대 외에는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고용 악화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정책에 대해서도 기존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그간의 정책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장 실장은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장 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미심쩍음, 믿지 못하겠다 이런 여론이 지금 큰 것 같아요. 뉴스 찾기쇼 두 번째 내용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국제항공기구 사찰 수용, 이런 주제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제선 항공기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현장 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ICAO는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실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년에 북한으로 전문가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ICAO는 북한을 비롯해서 192개의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16년 2월 광명성 4호 발사 때 사전 통보를 한 이후에 지난해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ICAO와 국제해사기구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ICAO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북한은 지난 5월 방북한 ICAO 간부들에게 더는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실험이나 민간 항공의 위험이 될 다른 활동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북한 당국자는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야, 정부 특활비도 대폭 삭감. 이런 주제입니다.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합의한 가운데 정부의 특활비 삭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보도했습니다만은 특수활동비가 국회, 국정원, 법원, 검찰, 경찰 쓰이지 않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쓰여졌는데 이제 상당히 많은 기관의 특활비가 폐지되거나 아주 불효불급한 경우 외에는 없어지는 걸로 상당히 잘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특활비의 대폭적인 삭감 편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불효불급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 특활비 폐지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깜깜이로 사용하던 특활비를 이번 결선부터 현미경 심사를 하고 내년 본 예산 심사에서도 대폭 삭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병사 평일 외출, 오늘부터 시범 운영. 군대 생활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국방부는 평일 일과를 끝낸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단점 평가 시범 운영 부대를 확대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평일 일과 이후 외출 제도가 시범 적용되는 부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입니다. 육군은 37, 12, 21, 32사단 등 5개 부대고 해군과 해병대는 1함대, 해병 2사단, 8연대와 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 등입니다. 공군은 1전투비행단, 7전대, 305 관제대대, 518 방공포대가 시범부대로 정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장단점을 광범위하게 평가하고자 시범 운영부대를 다양하게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사들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은 부모와 가족 등 면회, 외래병원 진료, 또 분소대 단합 활동 등으로 제한됩니다. 세부 지침을 보면 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 외출해서 당일 저녁 점호시간, 점호시간은 통상 밤 10시로 되어 있죠. 점호시간 전에 복귀해야 됩니다. 다만 복귀 시간은 부대 여건을 고려해서 지휘관 판단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사들 봉급이 대폭 오른 데다 평일 외출도 이제 시범 기간을 거쳐서 확대한다. 군대 생활 정말 좋아졌죠? 네. 다음은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 짚어볼 수 있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미 개성 남북사무소 유엔과 미 제재 위반. 지금 남북 간의 개성 남북사무소 개설이 상당히 진정되는데 미국과 유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재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금 주도 일자리 최악의 실패에도 예산 더 쏟아붓겠다는 당, 청. 다음은 한국당 소득 주도 성장 실패 장하성 인사 조치하라. 다음은 65년 그리움 금강산 가는 101살 할아버지
이산가족 상봉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현재 101살인데 65년 동안 동력에 둔 핏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오늘 만나게 됩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다음은 규제에 억눌린 서울 집값의 반란. 서울 집값이 용산 여의도를 기준으로 해서 뭐 거의 전 구에서 지금 오르고 또 상대적으로 지방 집값은 떨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풍 솔릭 6년 만에 한반도 관통할 듯 23일, 24일 폭우 예보. 앞에 날씨 예보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강한 비가 오기 때문에 피해만 좀 없으면 훨씬 시원해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 또 기대들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원순 옥탑방 기거를 끝냈죠. 이런 옥탑방 기거를 끝내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까 강북이 너무 뒤처졌더라. 그래서 강북에 우선 투자하겠다. 이런 헤드라인 뉴스,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이거는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입니다. 뉴스 속에 담긴 유머를 여러분과 함께 여유 있게 즐겨보는 시간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 8주 연속 60% 이하로 떨어지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은 2달 가까이 떨어지는 지지율에 결코 마음이 편한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국가, 사회, 그리고 대다수 국민이 나를 얼마나 믿고 따르느냐. 다시 말해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하는 관심 표명의 바로미터가 바로 이런 지지율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데 지지율이 낮으면 서로 윗선에 보고하는 것도 주저하게 마련이다 라고 말입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반장이 인기가 계속 떨어지면 새 학기에 반장 선거를 다시 한다네요.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 오늘은 이대훈 시인의 젓갈이라는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반찬에는 어머니의 몸 아닌 것이 없다. 입맛 없을 때 먹으라고 주신 젓갈. 매운 고추 송송 썰어 먹으려다 보니 이런 어머니의 속을 절인 것 아닌가. 6, 7행으로 된 젓갈이란 짧은 시인데도 의미는 아주 강하게 다가오네요. 어머니가 주신 반찬, 입맛 없을 때 먹으라고 주신 젓갈, 매운 고추 송송 썰어 먹으려다 보니 이런 어머니의 속을 절인 것 아닌가. 어머니 정성에 대한 절절한 따뜻함, 고마움과 함께 어머니의 속을 썩어드렸던 자식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잘 대비가 됐습니다. 저도 젓갈 좋아하는데요. 멸치젓 같은데 청양고추 송송 썰어놓고 먹으면 아주 그 맛이 감칠맛도 나고 그렇죠. 쉬어가는 페이지, 시 언덕길. 오늘은 이대훈 시인의 젓갈이란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비주거용 부동산 열기 후끈. 정부 규제 빈틈을 노린 비주거용 부동산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 비해서 청약이나 대출이 쉬운 데다 세금도 아낄 수 있는 틈새 시장이라는 인식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투자처는 생활 숙박시설입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아파트, 호텔의 특징을 합쳐놓은 형태로 면적이 작고 세탁과 취사가 가능해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으면서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조금 재산을 늘려볼 수 있을까? 퇴직 이후에 고정적인 소득을 좀 수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비주거용 부동산 얘기인데요. 이 비주거용 부동산은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 대출 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도 주택 규제에 따른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서울시내 유명 약수터 음용수준 점검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서울 지역 약수터 건강지도 또 맛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이 지도는 약수터, 그러니까 먹는 물 공동시설을 약수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약수터의 수질을 토대로 건강지수와 맛지수를 적용해 개발한 것인데 조사 대상 약수터는 약수터 수질 기준을 만족한 93개 약수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엄청나게 많은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가 많은데 부적합한 음용수 기준이 나온 것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몸에 좋은 약수물은 중랑 캠핑장 내에 위치한 나들이 약수터였고 동작구 보라매, 강남구 매봉 약수터가 뒤를 이었습니다. 몸에 좋은 약수물 기준은 칼륨 성분이 높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곳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명 약수터로는 양천구 달거리 약수터, 저 약수터 양천구 사는데 찾아봐야 되겠네요. 또 은평구 서우 약수터가 건강 약수터 4, 5위에 각각 랭크되었습니다. 또 장마철 이후 비가 많이 고인 상태의 약수터는 주의를 기울인다는 이런 당부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악수할 때 상대방 손을 어느 정도 쥡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악수를 할 때 상대방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손을 꽉 쥐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하는데요. 심리 분석에는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자세, 자신감을 드러내는 태도이기도 하죠. 반면에 상대방과 악수할 때 내 손을 쥐는 듯 마는 듯 신용만 하는 태도도 그렇게 호감가는 악수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또 몸이 쇠약해서 상대방의 손을 쥘 힘이 없는 것도 노쇠 증상이라고 하니까 나이 들수록 쥐는 힘, 악력을 키우고 기르라는 의학계 조언도 함께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쥐는 힘이 강해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뉴스프리존 뉴스 찾기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